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매매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2025년 1분기를 확인해 봤을 때 매출이 8,068억에서 9,317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4억에서 162억으로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의 실적을 확인할 때는 BM과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HN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도 역시 영업이익을 확인해 봤을 때 적자에서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일부 에코프로의 실적을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N 같은 경우도 역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자회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49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함께 신차 출시 효과로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상 확대로 2, 4분기에 ESS용 3원계 양극재 매출액도 역시 전분기 대비 100% 이상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영업 손실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환율 하락과 함께 북미 전기차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매출과 함께 적자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7월부터는 신규 외부 고객사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추계 고객사 확보도 예상되게 되면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재련소 그린 에코니켈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HN의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전방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신규 시설 투자가 재개가 되게 되면서 추가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결국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연간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포함을 해서 모든 재무 지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당기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비지배주 순이익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PER을 몇 배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도 2.5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전체 매출의 80%가 에코프로 BM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결국 에코프로의 실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향후 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분기에도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의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에서 일부 이런 실적은 상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인도네시아의 현지 재련소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해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현지 재련소의 QMB, 그 다음에 메이밍의 지분을 각 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광물 무역 사업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켈 중간재를 외부에 판매해서 2, 4분기 무역 사업 매출이 419억으로서 전분기 대비해서 26% 증가를 했고요. 에코프로는 고전압 미드니켈, 리튬 망간리치,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글로벌 배터리셀 제조사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에게 수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전압 미드니켈의 경우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리튬 망간 리치의 경우는 3원계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즉시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LFP는 연 3,000톤 규모의 양산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하반기 중 5,000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NCM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LFP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에서 수주를 한 게 LFP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FP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가 에코프로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인도네시아 재련소 4곳에 투자를 해서 565억 원의 투자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1,800억 원의 투자 이익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양극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지에서 니켈 등 원재료를 조달을 해서 전구체 제조와 함께 양극재 생산까지 일괄 공정을 갖추게 되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인도네시아 현지 재련소 그린에코 니켈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의 실적이 떨어지는 걸 일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H에는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에코프로의 실적을 일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의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것도 큰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에코프로의 연간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에코프로 BM이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2025년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흑자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당기 순이익의 적자가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에코프로 BM의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차입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7일 날 오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죠. 반박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신용평가사의 정기평가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에코프로가 차입 구조로 악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와 함께 순차입 비율이 전반적으로 재무지표가 나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떨어지는 교환 사채 발행에 나서게 되면서 차입금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적정 차입금 의존도를 30에서 40%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차입금 의존도가 41.6%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EB라는 거죠. EB는 아시다시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채, 주식이죠, 주식.
주식으로 교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머티, 리얼즈, 그 다음에 HN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을. 이 중에 하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주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이슈가 하나가 있죠. 주가에 따라서 이게 추후에 그냥 돈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전환사채가 아닌 것만 해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더 찍는 거잖아요. 즉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데, EB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바꿔준다라는 점에서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에코프로의 EB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에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입금 문제가 큰 악재로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시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에코프로의 실적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 결산 기존 현금성 자산이 9,200억이 있고요. 실제 가능한 내부 유보 현금이 5천억이 있고 금융권 차입까지 하게 되면 유동성 7천억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조 6,200억에서 5천억이면 2조 가까이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입금 문제가 무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게 된 8월 6일의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갔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영업이익 적자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지속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죠. 이 가격이 54,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에코프로가 8월 6일 날 반등이 나왔던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저점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3분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48,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에코프로의 경우는 상승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변수는 54,000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5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4,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4년보다는 2025년의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2026년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제가 생각하는 건 LFP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해 최대로 많이 갈 수 있는 가격은 13만 3천원 부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만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저항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추세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흔들릴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럴 경우가 문제가 커지겠죠. 올라간 줄 알고, 즉 저항을 돌파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타이밍에서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저는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이미 에코프로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만큼 하락해 있다라는 건 지금 손바뀜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경우 역시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는 추적을 지속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적어도 9만 원은 올해 3분기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실적을 확인을 해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이밍을 혹시 모르신다라고 하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주소.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은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매매를 대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불타기 혹은 물타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사인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셔야 되고 보내주시는 건 어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6500에 0659로요.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이 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에 몸 컨디션도 그랬고요.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시든 아니면 제가 관리하는 종목이 한 7, 8개가 있죠. 그 종목의 이름을 보내주시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정확한 타이밍 어떤 흐름이 유지가 될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에코프로라고 문자로 010-6500에 0659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